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인생이 비포 자라섬과 애프터 자라섬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컨텐츠 괜찮은 거예요? 제대로 잡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딱 맞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전 광주에서 더 보고 있죠. 윤재진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녹화 장소가 여기 어디예요? 우리말로는 아시아 문화마루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쿤스트 할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독일에서 이렇게 온. 참 좋아요. 저희가 그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 하면서 또 행사 중에 일부를 이곳에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인생이 비포 자라섬과 애프터 자라섬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컨텐츠 괜찮은 거예요? 제대로 잡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딱 맞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전 광주에서 더 보고 있죠. 윤재진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녹화 장소가 여기 어디예요? 우리말로는 아시아 문화마루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쿤스트 할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도 사실은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이게 독일에서 이렇게 온. 참 좋아요. 저희가 그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 하면서 또 행사 중에 일부를 이곳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들 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굉장히 젊은 취향의 공간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그 파티 스테이지처럼 이렇게 음악도 이제 거기에 맞는 음악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월드 뮤직 페스티벌 총 감독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이런 거 여쭤봐서 좀 그런데 어떤 행사예요? 자국의 전통적인 음악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팝이나 재즈나 클래식이나 이런 그 다양한 타 장르들이 융합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보편성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음악을 월드뮤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건 뭐 미국의 팝 같은 거 그죠? 재즈 뭐 이런 거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고 있어서 그야말로 개성 있는 생소한 음악들이 많이 왔겠네요. 그렇죠. 그런 게 이런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생소하고 몰랐었던 것들을 짧은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서 다 골고루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몇 나라가 참여한 거예요? 25개국에서 이제 연주자들이 참여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으니까 다 사랑받았겠지만 가장 좀 눈에 띄는 공연은 베트남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누구엔네라는 연주자가 일본의 고토 연주자와 또 인도의 타블라 연주자, 그다음에 한국의 피리 연주자가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네 나라의 음악을 이렇게 섞고 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관객들도 상당히 특별한 체험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연한 팀들은 지난해도 왔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희가 해마다 항상 새로운. 재방송 아주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뮤지션과 좋은 음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음악, 좋은 뮤지션들을 다 부르기가
시간이 없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마다 새로운 아티스트들로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재방문합니까?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오신 분들은 다 다시 오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별도로 새로운 손님들이 올해 또 더 많이 이렇게 참가를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또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초청해서 같이 오게 되고. 관람하신 분들은 그 감흥이 오래 가겠죠?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영화를 보면 그 감흥이 하루가 가고 좋은 공연을 보면 일주일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멋진 페스티벌에 참가를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그 잔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뭐 어찌 보면 굉장히 위안 삼아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 한 달 갈까요? 저는 뭐 한 달 이상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중에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러면 뭐 내년을 기약하시죠. 약발이 한 달 가는 걸 내가 못 봤구나, 그죠? 억울해하면서 보셔야 우리도 방송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이 페스티벌이 이제 지난해 처음 시작됐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광주에서 월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사업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문화관광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화중심 도시 사업의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행적 행사로서 이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작년에 이제 시작이 광주에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광스럽게도 첫 해부터 위촉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총감독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그러니까 컨텐츠를 월드 뮤직으로 해가지고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컨텐츠 괜찮은 거예요? 제대로 잡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드를 전 세계를 불러 모을 수 있다 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남도가 국악에 대한 그 이해도와 저변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그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꽤 잘 맞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규모도 있는 행사인데 모르는 사람도 많았죠. 좀 죄송한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뭐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꽤 빠르게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막 축제 분위기고 막 이렇게 페스티벌인데 뭔가 좀 마니아들끼리 조용히 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생각에 처음에 막 출발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하여 이렇게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작게 소박하게 출발을 해서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것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생명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유기체와 같거든요. 이게 어린애랑 똑같아서 1회 하면 갓난애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아기에게 유기체에게 어떤 그때 맞는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예, 축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건강하게 자라서 20대 청년처럼 이렇게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페스티벌은 이제 그 음악 전문가들이나 그 음악 평론가들이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죠? 네. 그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던가요? 본격적으로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표방하고 있는 축제가 실제로 뭐 대한민국에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그 희소성 때문에라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제 평론가나 어떤 그 전문가들의 이 평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참여했던 관객들의 반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약 그 재방문 의사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에 하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재방문 의사가 90%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재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게 이제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광주에서 행사를 해보시니까 광주뿐이 아니니까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행사하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다 그간. 예를 들면 돗자리를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내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가족들과 대화도 하면서 뭐 음식도 조금 싸가서 이렇게 같이 먹어가면서 공연도 보고 하는 그런 그림이 실제로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이제 페스티벌의 그림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한 번, 두 번 자꾸 그런 경험을 쌓아보면은 네. 그냥 돗자리 들고 막 편하게 올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보면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평화스러운 그림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욕구들은. 총감독님 같은 경우는 내가 총감독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니면 총감독으로 위촉되신 거예요? 위촉됐겠죠? 그렇죠. 네. 지난해도 했었어요? 네, 지난해도 제가 했었습니다. 총감독 하는 재미가 있나 봐요. 어떤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꽤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직업에 99% 만족을 하거든요. 관객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 표정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근데 그럴 때에 제가 이제 아티스트가 아니고 무대에 서는 사람은 아니지만 무대 뒤에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백스테이지 피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스테이지 피플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 자신이 더 행복한 걸 느끼게 되니까 예,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직업에 아주 만족스러워하면서 지냅니다. Shonitsi meia meia da rotta prende tu male ai soledad Intruma cena che c'ha da ora scinno mas chante tu pada nisam Induma peia peia da shonta mente tu male ai soledad 인재진 감독하면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진짜 유명해지셨잖아요. 제가 너무 그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과분해요? 그 세계적인 재즈 페스티벌이 됐어요, 그죠? 네.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세요? 농담처럼 드린 말씀입니다만 사실 제가 만들고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시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도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인생이
비포 자라섬과 애프터 자라섬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5대 재즈 페스티벌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시아에서는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시아의 베스트면 6대륙밖에 없는데 그 6위 안에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더 용기를 이왕 선생님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너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그 후원업체가 줄을 선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 초기에 비하면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대기업에서 먼저 이렇게 후원을 하겠다고 제안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도 꽤 성공적으로 그런 스폰서십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후원사가 많고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은 후원사 좀 있었어요 올해? 그 도와주시는 분들 이제 많이 계신데요. 지금 도와준다는 게 돈으로 준다는 거야? 몸으로 도와준다는 거야? 그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 물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과 심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심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제 감사하죠. 근데 이제 물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더욱 더 감사한데 좀 적었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문화행사에 사실 물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참 행사하기 좋은데.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좀 더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조금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광주도. 그다음에 그 뮤지션들이 아마 그 항공료 같은 거 우리가 내고 갈게 막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꼭 아시아에 공연을 하러 올 때는 가을이면 꼭 자라섬에 와서 공연을 하고 가는 것을 거의 공식처럼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네, 섭외하기도 쉽고. 네. 관객들 얼마나 와요? 작년에 저희가 16만 8천 명이 공식적인 발표였었습니다. 다 유료 관객이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무료 스테이지가 있고 유료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무료도 있으면 유료를 많이는 못 받겠어요. 그죠? 경기도 가평군에서 예산 지원을 또 일정 부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상업적인 행사는 아니에요. 언제예요? 매년 10월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추석이 지나고 나서 2주 후에 10월이 또 뭐 축제의 계절이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날씨도 제일 좋은 때고. 광주 분들도 일부러 오시던가요? 많이 아따 이러면 광주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광주뿐만 아니라 뭐 부산에서도 많이 오시고 거의 전국에서 어떤 분들은 단체로 이렇게 버스까지 대절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따가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PD 맨 아따 그래요. 아따 참아 그러고. 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도 왔던 분들은 자꾸 오시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 방문객 수가 거의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첫 해 저희가 한 3만 명 조금 안 됐었는데 지금 뭐 15만 이상이 항상 오니까.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론 많이 오시겠지만 단순히 재즈를 듣기 오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재즈를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오고 굉장히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뛰어나고 환경이 좋으니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소풍 삼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재즈를 잘 몰라도 음악도 듣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관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재즈라는 음악에. 그래서 또 교육의 기능도 경험을 통한 교육의 기능도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사실은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이 특히 이제 자라섬 이런 데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었는데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렇게 죽어 있었던 공간이 어떤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가평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도 상당히 큰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킨다라는 이제 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축제가 꽤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죠. 가평 군민들이 근데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군민들이 그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도는 어떤지 또 아니면 그 어르신들도 재즈를 좀 이해하고 재즈 음악에 맞춰서 약간 흐느적거릴 정도는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이제 조금 진입 장벽 자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지역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뭐 밭 가는 김씨 할머니가 뭐 재즈에 얼마나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에 굉장히 멋진 행사가 있다. 그게 뭐 재즈인지 뭔지 뭐 그렇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고급스럽잖아요. 뭐 고급스럽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재즈 하면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안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안기 든 사람들이 주로 듣는 음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하시죠. 네. 근데 어쨌든 지역 주민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렇죠. 네. 혹시 뭐 감사패 같은 거 받았어요? 군에서? 군에서는 제가 아직 감사패를 못 받았고요. 경기도에서는 제가 경기도민상을 받았습니다. 가평에 무슨 좀 변화가 좀 있겠죠? 뭔가? 뭐 좀 재미있는 변화라면 간판이 좀 변한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모텔 이름이 재즈 모텔이에요. 네. 그리고 미장원인데 거기도 간판이 재즈 헤어라고 이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소한 단어였었을 텐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재즈 페스티벌을 통해서 자기 상호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네, 고맙기도 하고 자라섬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거기에 이제 그 캠핑장이 있습니다. 요즘도 캠핑 굉장히 유행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캠핑장 같은 경우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거든요. 보면 이제 주말 같은 때는 거의 그 사이트 오픈하고 10초면 마감이 돼요. 그래요? 네. 이야. 자라섬에 이렇게 가족단 이렇게 그냥 아무 행사가 없어도 놀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그 가평에서 막걸리가 재즈 페스티벌 막걸리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막걸리가 페스티벌 되기 전에 막걸리를 자라섬 재즈 막걸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고, 또 와인도 저희가 자라섬 재즈 와인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서 또 페스티벌 기간 중에 이렇게 판매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같이 그런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페스티벌에 대한 밸류를 이제 가치를 이제 인식하시고 그걸 활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개인적으로 가평 군민이라면서요? 네. 가평에 그러면 그 주소를 거기 두고. 네, 저는 가평에서 살고 있고요. 주민세가 한 4,070원 이렇게 주민세를 내면서 가평에 산 지는 지금 5년이 됐습니다. 댁은 자라섬은 아니죠? 저는 섬에는 아무런 살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섬이 비가 많이 오고 가면 그 물에 잠겨서 없어지거든요. 잠수교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가평에 비가 잠겼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정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페스티벌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재즈나 월드뮤직에 관련된 일만 계속 해왔었던 기획자인데, 제가 꿈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인터내셔널 재즈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그거로 70 먹을 때까지 예술 감독으로, 총감독으로 일하고 은퇴하는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70까지? 네, 70까지. 70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2003년도에 강의를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강의를 들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당시에 가평군청의 문화관광과의 그
말단 공무원이 한 예. 분 계셨었어요. 한참 있다가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가평에서도 그런 재즈 페스티벌이 가능하냐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너무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평을 간 거죠. 갔더니 이제 이 양반이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데를 보여주고 이제 가야 되겠네. 굉장히 실망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저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데인데 거기라도 한번 가서 보실래요? 해가지고 데리고 간 데가 자라섬이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 진짜 말도 안 되네요 하면 안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여기 너무 멋지네요. 여기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분은 이제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거 진짜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사실은 핀란드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제가 봤는데 섬에서 굉장히 작은 섬에서 음악 축제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40여 년을 하고 있는 축제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불현듯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공무원은 사실 참 괜찮은 공무원이에요. 저는 사실은 그분 만나고 나서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한 그 선입견을 싹 다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관광과의 그냥 말단 공무원이 지금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한테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 가평군청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 공무원 이름은 석자를 한번 공개를 합시다. 그분 성함이 이문교 씨인데 사실은 지금은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고 사회까지 그 페스티벌의 담당자로 일을 하고 그만두고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갔어요. 아이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식당을 하고 계신데 또 그 말레이시아에서 페스티벌 하자고 올 뿐이에요, 그분은.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그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 이름이 JJK예요. 이렇게 자라섬 재즈 김밥입니다. 그분은요. 그 식당 안에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 이번에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 하면서 광주시 공무원들은 별로 안 만났어요? 이건 이제 일단 광주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어서 만날 일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그 관계는 없고요. 문화관광부에 이제 이 담당하는 공무원도 역시 또 저를 깜짝 놀라게 해준 공무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와서 광주에서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 총감독을 맡아달라고 2년 넘게 그랬어요? 삼고초려 끝에 맡은 거예요? 그분 표현은 뭐 삼고초려는 될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요. 거의 10고초려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이 있어야 고향도 발전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된 분이죠. 그렇구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라섬에 비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잠재적인 가능성은 훨씬 더 많죠. 제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잠재적 가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거리거든요. 먹는 건 여기는 뭐 너무 많잖아요. 어디 가도. 그게 축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탈의 시간이잖아요. 일상생활로부터 일탈 시간이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자라는 것이 축제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먹거리거든요. 진짜 페스티벌 하니까 뭐 볼거리, 들을 거리, 그다음에 먹을 거리 이런 게 다 종합이 돼가지고 페스티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페스티벌은 사실은 굉장히 접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어떤 공연 행사로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화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접점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그 행사이니까 먹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말 굉장히 크죠. 자라섬에서 우리가 페스티벌을 이제 해야겠다.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그런 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거를 시작하고 행사를 준비해 가면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이렇게 확신시켜가는 과정이었었고 근데 재밌는 것은
한 4년, 5년이 이렇게 지나고 자리를 잡으면서 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태도 돌변. 네, 태도 돌변이죠. 그러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자라섬이 서울 근처로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오는데 뭐 안 잠기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상황은 뭐 그대로인데. 네, 그대로입니다. 되게 주변에서 뭐뭐하다 하면 뭐뭐로 끝나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태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사훈이 있어요. 첫 번째가 꾹 참자입니다. 꼭 참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그러니까 꾹 참고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거 안 되면 말아야 된다. 말아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와 관련된 일들은 소위 말해서 돈하고 조금 거리가 있거나 하면 지속적으로 꾹 참고 못하더라는 거죠. 꾹 참고 하다 보면 어느 세월인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일을 잘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재즈라는 게 좀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트로트 같은 게 대중적인데 그 진짜 서울도 아니고 가평에 왜냐면 그것도 주변에 전부 연세 드신 분들 계시니까 또 물론 이제 초기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면, 뭐 재즈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서커스를 유치해가지고, 페스티벌 할 때 한쪽에서는 서커스를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중간에 무대 이제 바꿀 때 트로트 가수들이 좀 나와서. 하여튼 대중적인 거 뭔가 대중적인 거를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안 넣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를 잘해서 그냥 거의 듣는 척 하면서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 거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8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절대 뭐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하고 싶은 생각 없다는 것은 안 되면 말고 쪽으로 갈 뻔했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제 힘든 시간들이 많았다는 이제 말씀이기는 한데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재즈라고 하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은 곳에서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뭐. 물론 알기는 그렇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일로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해야 될 때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아마 어려움이 자라섬 페스티벌은 일정 부분을 티켓 세일즈와 스폰서십으로 이렇게 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페스티벌이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그게 밸런스가 잘 안 맞더라고요. 티켓 세일즈도 처음 시작하는 행사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스폰서십도 뭐 초기에는 그렇게 그렇죠. 것은 처음에 뭐 당연히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직원들한테 18개월 동안 급여를 못 줬으니까요. 그랬었어요. 네. 근데 참 고맙게도 이 직원들이 한 명도 그만두지를 않았어요. 꼭 참찬데 그 사훈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친구들이 이게 사훈을 너무 믿는구나.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제 1회, 2회, 3회까지를 하고 제가 그 강남에 살던 집을 이제 팔았죠.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안에 제 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네. 네. 제가 가평 가서 사니까 너무 좋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평에 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된 거죠. 가평군에서 땅 그냥 줘야 된다 진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궤도에도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된 거죠.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돼가지고 좀 집도 팔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첫 해 행사 이렇게 하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행사는 또 닥쳐오고 비용은 자꾸 들어가고. 비용은 자꾸 들어가고 그 티켓은 잘 안 팔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담당하는 그 군청에 과장, 계장, 담당 주사 이렇게 세 양반을 세 분을 이렇게 모아놓고 지금 돈이 당장 오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저한테 2천만 원 꿔주시고 계장님은 1,500만 원, 주사님은 저한테 1,000만 원을 지금 당장 꿔주세요. 오늘 안에. 그 힘도 없는 사람 모아놓고 무슨.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때 보니까 공무원들이 돈이 없더라고요. 아, 그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양반들이 정말 그날 안에 만들어 갔어요. 다 돈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꾸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만들고, 또 몰래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놓은 분도 계셔서. 아, 그래요? 네, 야, 근데 가평 공무원들 참 괜찮다. 놀랄 정도로. 그분들은 그냥 인 감독님 개인 믿고 그냥 꺼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갚았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쳐서 조금씩 갚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꿔주고 나니까 당연히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애정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내 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돈을 꾸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근데 초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뭘까요? 어떻게 극복했어요? 뭐 집까지 팔고 진짜 그 끝까지 그래도 했잖아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에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게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게도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사운처럼 꾹 참고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역 축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축제 진짜 많았잖아요. 그 저도 참 좋았어요, 한때는. 그 축제 많은 게 사회 MC 많이 봤거든. 뭐 무슨 아가씨. 근데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을 몇 가지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일단은 컨텐츠가 굉장히 명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목만 딱 들어도 이게 뭐 하자는 축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먹거리가 조금 이렇게 잘 따라주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축제들은 보면 먹거리 그 자체가 메인 컨텐츠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뭐 한우 축제라든가 막국수 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먹거리 그 자체가 이제 메인 컨텐츠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편의 시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불편한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먹거리도 좋고 그 다음에 컨텐츠도 확실하면 다시 올 수 있는 재방문 의사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의시설이에요. 그 이외에 이제 시스템과 관련하여서 보면 이제 축제는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때 축제를 하면 내년에도 이때쯤에 이런 축제가 있다.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연속성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죠. 연속성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도 8월 말에 했고 올해도 8월 말에 이제 행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축제를 운영하는 조직이 항구성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연속성이 없게 되면 1년을 한 축제나 10년을 한 축제나 똑같아집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5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이제 이번에 행사를 쭉 개최하시면서 우리 이 축제에다가 광주에 먹을거리 하나 딱 그릇 당길 만한 거 혹시 딱 떠오른 거 아니면 떡갈비가 떡갈비 좋았어요? 네, 떡갈비가 상당히 그 서양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내년에 떡갈비를 한번 끓여 드려 봅시다. 잠자리는 어때요? 호텔 잠은 좀 비싸고 모텔 잠은 드나들 좀 눈치 보이고 이 좀 적당한 잠자리가 사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숙소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이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생기는데 지역의 문화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좀 10분 활용한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면 축제 연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유치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1박을 하고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들은 좀 시에서든가 어디서든가 굉장히 좀 고려를 해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 원래 음악 하셨어요? 음악 계통이에요? 아니요, 저는 전공은 이제 그 영문과를 나왔고요. 물론 뭐 제가 영문도 모르고 다니기는 했습니다만 영문과를 나왔는데 학교 다니면서 좀 밴드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밴드 생활할 때 색스폰 불었었거든요. 그때 그 밴드 생활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했었던 것은 악기를 싸게 사온다든가 아니면 뭐 학교 앞에 있는 뭐 조그만 분식집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스폰서십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약간의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영화 배우가 아니고 기획이나 감독이 되신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동아리 생활한 것이 경험이 돼서 이게 연장돼서 직업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경우죠. 그럼 처음에 이제 그 음악 기획을 쭉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다 건드려 봤어요? 아니요, 저는 주로 재즈하고 월드뮤직만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신조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재즈나 월드뮤직이나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많이 하는 거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즈나 뭐 또 월드뮤직 이런 걸 하시려면 해외에 가서 유명 뮤지션을 만난다거나 이제 그런 교류가 좀 많아야겠어요. 많죠. 제가 이제 90일 정도를 해외 출장을 가니까 1년에? 네, 1년에 또 외국에서 이제 자국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저처럼 이제 페스티벌 디렉터들을 이제 많이 초대를 해서 쇼케이스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세계적인 그 뮤직 페스티벌 가운데 우리 감독님이 제일 좀 부러운 거.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가면요. 놀스시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스시 하면 이제 북해죠. 아, 그러니까 북해, 노스, 영어로 하면 노스. 그러니까 그 페스티벌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컨셉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복합 영화 상영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굉장히 한 건물 안에서 굉장히 많은 영화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한 건물 안에서 약 20개 정도 되는 그 공연장, 크고 작은 공연장 안에서 동시에 다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건물, 한 건물 안에서 굉장히 많은 공연을 여기 이 공연장 저 공연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페스티벌입니다. 왜냐하면 다 기승전결에 의해서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에게 그 관심도 끌어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한 곡 끝나고 났더니 옆방으로 다 관객들이 옮겨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시 또 기승전결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이죠.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오거나이징 되기도 잘 조직되어 있고 컨셉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래서 좀 아주 이렇게 흥미있게 보고 특히 이제 저처럼 이런 거를 현업에서 업으로 삼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축제죠. 문득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좀 짜릿한 제목 생각해 주신 거 없어요? 너무 평범해. 이게 좀 월드 뮤직 페스티벌 이건 누구나 그냥 붙일 수 있는 제목이고.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이 제목 누가 만들었어요? 공모를 했었어요. 공모를 했는데 굉장히 뭐 다양한 응모작들이 있었습니다. 응모작이 있었는데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광주는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광주라고 하는
도시 자체를 이제 인터내셔널하게 국제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문제는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 그게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쓰고 싶었었던 것들은 모자이크라는 말을 사실은 쓰고 싶었습니다. 모자이크? 네. 야, 그건 좀 색다른데. 그건 좀 짜릿한데요. 네. 왜냐하면 그 모자이크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이런 거잖아요. 뮤직 모자이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모자이크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렇게 생각했고 나서 이렇게 그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싱가포르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있었어요? 네. 제가 그냥 김새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지만 너무 평범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혹시 또 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또 적극 한번 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건이 지금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따끈따끈하잖아요, 아직, 그죠? 아직 그 감동 여운을 우리 총감독님은 고스란히 갖고 계세요. 세계적인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인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쉽게 뭐 세계 최고를 논하고 너무 시작부터 막 너무 원대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맞아요. 좀 성급하잖아요, 우리가. 좀 저는 그런 거가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만 정말 훌륭한 페스티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확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데는 이제 광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어떤 강점이 있어요? 특히 강점은? 호남에 이제 주로 사시는 분들이 그 흥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흥을 내재적으로 원천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잘 건드려지지가 않은 것일 뿐이고 그런 그 내재적인 흥이라고 하는 것들만 잘 발현될 수 있다면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 자라섬보다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광주에 그만큼 애정이 있으니까. 감독님은 비중을 둔다면 그 어떻게 반반을 두십니까? 아니면 자라섬, 아직은 자라섬 쪽이죠? 굉장히 그 답하기 진짜 이거 곤란한 질문인데. 아시네요. 똑같습니다. 광주는 돈 까먹게 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죠? 감독님 사제 턴 일도 없고. 저는 이제 똑같아요. 같은데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저는 광주에서 더 보고 있죠. 감독님, 이게 지금 끝나고 이 말씀 드려서 뭐하는데 저는 감독님 만나러 오면서 그 예술하시잖아요. 그 이런 머리, 제 머리보다 더 좀 이렇게 좀 뭔가 특이한 모습을 상상했는데 왜 이렇게 단정하게 다니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티스트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비즈니스와 예술의 경계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티스틱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현실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밸런스를 맞추는 데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감독님 광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광주와 인연을 맺으셨기 때문에 지금 겨우 그 강남 사시다가 저리 집 팔고 옮겨갔는데 그거마저 파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네. 자라섬 200평은 잘 끝까지 지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왕 선생님 길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더 멋진 축제 만들고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인간문 길을 받아가지고 머릿속에 재즈 선율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만남 정말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간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세상 모든 기쁨이 되어 간다